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경부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오늘 두경부암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얘기가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원입니다. 우리 벌써 24회차 거의 6개월 다 돼가네요. 어쨌든 많은 암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은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지만 잘 따라서 해보면 또 결과가 상당히 또 괜찮은 보람 있는 암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경부암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환자분들이 한 수개월 동안 되게 고생하시면서 치료하는 거라 환자와 의사의 어떤 라뽀라고 얘기하는 어떤 관계가 되게 중요한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부암이 어떤 거 이름이 좀 너무 긴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두경부니까 이제 머리와 이제 목에 생기는 병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눈이랑 뇌에 생기는 거를 일단 제외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갑상선도 있지만 갑상선은 좀 따로 생각을 하고요. 코, 목, 입안, 후두, 인두, 침샘 여기에 생기는 종양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경부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경부암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보통 다른 암은 뭐 위암이면 위암, 폐암이면 폐암, 뭐 대장암이면 대장암, 뭐 췌장암이면 췌장암 이렇게 하나의 장기를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경부암은 여기에 뭐 혀에 생기는 거 다 이름 설암이라고 네. 해도 되고 막 그러는데 하나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워낙 이제 발생하는 정도가 좀 너무 적죠. 적어서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좀 정해져서 수술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건가를 정할 때 위치가 약간 옆이냐 위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생겼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가 돼 있어서 절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를 하나로 따지기보다는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두경부암이라는 텀으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되게 복잡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여러과 선생님들이 협진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되게 복잡한 암이다. 그리고 종류도 엄청 많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로 따지면 너무 드물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로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편이다. 치료법이 비슷해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사실은 거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치료법이 네.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서. 구분은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하나 뭐 잇몸암, 혀암, 목구멍암, 편도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두경부암이라고 하나로 얘기하는데 또 하나로 얘기하면 너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해부학적인 아나토미에 근거해서 나누죠.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옆면에서 봤을 때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두경부암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가고 음식이 내려가는 그 루트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에서 들어가서 꺾어져서 내려가고. 입에서 소화기관으로 전달하기 직전까지의 그렇죠. 그렇죠. 기관에 근데 생기는 공기와 거죠. 네. 음식. 그래서 그 루트대로 쭉 이렇게 순례길처럼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앞부분, 입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구강암이라고 좀 따로 명명을 하고요.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쭉 갔다 기역자로 꺾어져서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역자의 목젖 있는데. 이제 코 뒤에서 목젖에 조금 더 위.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코 뒤에서 이제 꺾어져서 기역자로 내려오는데 이 맨 위를 우리가 이제 비인두암 맞죠? 예, 네. 비인두암. 그 다음에 그걸 3층이라고 보면 이제 2층에 해당하는 게 잠깐만요. 부인두암. 미안합니다. 옆에서 보니까 네. 입 위에 콧구멍이 있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콧구멍 뒤랑 목구멍 뒤가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목구멍 넘어가는 부위는 얘는 그림이 필요하다. 예, 인두라고 얘기하는데 네. 콧구멍 넘어가는 부위서부터 쭉 내려갈 때 다 인두라고 하니까 네. 콧구멍 뒤에를 비인두, 비인두. 예. 코인두, 비인두
비인두암, 비인두요? 예. 비가 코 밑에 아, 그쵸? 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빈두암 혹은 구인두암 네, 그 구인두암. 아래층이 네. 그거보다 더 아래층이 네. 이제 그 성대 근처가 되겠는데 거기를 하인두암. 그리고 또 성대암만 좀 따로 빼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특수한 기능이니까 그래서 하인두랑 구인두 사이쯤에 있는 게 이제 성대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후두암. 아 후두암. 네. 네, 후두암. 성대암. 그래서 어쨌든 이 콧구멍이랑 입이랑 이렇게 해서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이 식도랑 기도로 넘어가는 데까지 연결되는 그 부위를 네. 우리가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 하인두, 그다음에 후두 그다음에 이렇게 좀 구강. 구강, 네. 구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름을 보통 부른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구강암에는 종류가 혀암도 있고 뭐 이 볼살암도 있고 혀살 이 뭐냐 잇몸도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볼암도 있고 뭐 이게 위치마다 다 이름을 다 정하면 하나하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혀도 앞에 3분의 2는 구강암으로 들어가지만 뒤에 3분의 1은 바닥과. 구인두암으로 들어가죠. 네. 오케이. 그다음 뭐 편도 이런 거는 구강암일 테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나눠놓고 한다. 그것도 사실은 또 치료법 때문에 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성대를 포함해서 수술하느냐, 아니면 이 위쪽에서 머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위까지 수술해야 되느냐, 뭐 이게 수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죠. 어쨌든 두경부암은 생기는 게 위치에 따라서 뭐 기능을 어떻게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왜 생기는지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원인은 이제 위험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은 주로 이제 담배. 우리가 이제 암 생기는 가장 위험 요인이 담배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담배. 그리고 음주. 그리고 엡스타인바 바이러스하고 그리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위험 요인에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담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백해무익한. 예. 백해무익. 술도 술도. 술을 왜 빼시려고? 술은 좋아해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술보다는 담배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아니요, 이거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담배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 나옵니다. 네, 자꾸 우리 술 못 마시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배는 사실은 이렇게 딱 삼키거나 이렇게 빨아들일 때 폐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도로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입 근처에서도 많이 그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동시에 이 세 군데 암,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의 가장 주요 인자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또 재밌는 건 이제 대만이나 인도가 원래 구강암이 많거든요. 씹는 담배? 네. 씹는 담배도 있고 인도에서는 씹는 뭐 약 같은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담배 종류. 담배가 아니고 좀 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인도는 구강암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씹는 담배예요. 씹는 담배를 많이 펴서 설암이 설암이 엄청 굉장히 많은 많아요. 엄청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흔한 나라, 대표적으로 대만 같은 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특히 비인두암이 확실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밝혀져 있죠. 위험 요인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암의 두경부암도 암의 종류가 조금씩 갈리는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후두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그런 설암이나 비인두암이 아주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담배나 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주 문제다 이러면은 좀 이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는 구인두암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관리가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거나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에서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아직까지 뭐 영향이 약간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영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선진국에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이런 두경부암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신을 하자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이제 증명이 아직 안 안 돼서 못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 원인이 되는 75%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는 자료가 나오면 얘기해야 되니까 자료가 없을 때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표준 치료. 암에 대한 증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암 얘기할 때마다 암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뭐 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사실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두경부암은 그래 먹고 마시고 삼키고 숨쉬고 이러는 부위니까 증상이 그쪽에 관련된 게 초반에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구강암 이런 데는 혀 끝에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혀 밑에 뭐 느낀다든지 그리고 구인두 혀에서 넘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거기도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도에 뭐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혀 뿌리에 뭐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삼키는 게 어려워서 오거나 느껴져서 오거나 잇몸 안에서. 근데 이제 저 비인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느끼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내려오는 기역자 코너. 그래서 거기는 좀 직접적으로 거기에 의한 증상인 코막힘이라던가 뭐 두통. 왜냐하면은 그 기역자의 천정은 뇌 조직이 있기 때문에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인두나 후두암 같은 경우는 목소리 변화, 뭐 숨찬 거 이런 거 올 수 있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목의 멍울이죠. 예, 그래서 목이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겼는데 걔가 이쪽에 있는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쭉 돼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만져지는 거죠. 뭐가 몽울이 생기니까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종양이 시작되고 걔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비인두암 얘기하셨지만 비인두암은 콧구멍이 막히는 코막힘 증상이라든가 축농증 같은 증상이라든가 맞아요. 축농증이랑 오인이 많이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래 치료받다가 나중에 직접 들여다보니까 혹이 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시신경. 예, 시신경 쪽으로 뇌 안쪽으로 침범해서 사시처럼 네, 눈이 맞아요. 이렇게 몰리는 현상 같은 게 생기고 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목에서 피가 나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성대 부위면 아까 쉰소리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속에 생긴 거보다는 속에는 그냥 감기인지 뭐 이랬는데 목에 혹이 만져져 가지고 와서 봤더니 뭐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들여다봤더니 암이 있다. 또는 혹이 있어서 혹에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 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영상 검사가 일단 필요하죠. 여기는 아무리 계속 내가 얘기했던 병기.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저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앞부분은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넘어가는 부분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두 과에서 혹은 다른 과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조직 검사를 해주시면 암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설정을 해야죠. 역시 1기, 2기, 3기, 4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영상 검사, CT와 MRI 가 가장 축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 전에 조직 검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후두경이나 이런 내시경 검사로 들어가서 봐서 조직 검사, 비경이나 후두경 이런 네네. 걸로 들어가서 보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기 설정 검사로 목의 MRI라든가 CT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전신 촬영하는 네.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암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다. 병기가 그럼 설정되면 치료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거냐 이런 게 정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크게 두경부암 치료는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러프하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이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인강암과 비인강암이 아닌 것과 비인두암? 구분을 아까 얘기했던 비인두암, 네. 그다음에 맞아요. 비인두암은 따로 빼줘야 해요. 네, 예. 그 이외에 다른 두경부암. 암과 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두암은 주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주가 되고 항암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인두암 이외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우선 병기가 낮으면 우선 지켜보거나 그런 치료를 하죠.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병원은 수술을 먼저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병원에
병원마다 조금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인두암이라는 곳의 특성은 뇌 바닥 뼈를 딱 붙어 있는 부위에서 시작된 암이다. 그래서 수술로 충분하게 범위를 절제를 하기가 뇌뼈를 건드려야 될 확률이 높아서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게다가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결과가 대단히 좋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수술하기보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주 초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 하기도 한다 정도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비인두암을 제외한 두경부암에서는 병기에 따라서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방사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수술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유로 환자가 거부하거나 뭐 아니면 환자가 선택을 해서 아예 수술 없이 비인두암처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 정말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위치가 워낙 기능적으로 복잡한 부위에 있다 보니 요렇게 수술하면은 평생 동안 삼키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수술하면은 평생 동안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요렇게 수술하면은 아예 계속 숨 쉬는 거나 뭐 이런 게 안 돼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지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어떤 결과물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세팅에 대해서 수술하는 사람과 방사선 하는 사람과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활 치료하는 사람도 그렇고 치과 선생님 뭐 이렇게 모여서 상의해서 어떤 치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를 상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병원마다. 그래서 그걸 다학제 진료라고 그렇죠. 하는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답이 정해지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논의해서 결정한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저희 병원도 다학제 그쵸. 진료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고 네. 뭐 하나가 딱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복잡한 선택의 초이스가 옵션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정말 이비인후과 의사,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혈액종양내과 의사들과 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항암 방사선 치료의 장단점, 수술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그다음에 환자가 생각하는 부작용,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작용의 정도, 이거를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인두암의 경우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이제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방사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구인두암이 HPV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는 병기가 많이 달라져요. HPV가 없으면 4기가 되는데 HPV가 양성이면 1기, 2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방침 자체가 항암 방사선이나 혹은 방사선 단독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특히 구인두암에만 요즘에는 꼭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인두암에서도 조금 복잡한 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양성이면서 병기가 그게 음성인 뭐 같은 사이즈여도? 예, 같은 사이즈더라도 네. 이게 양성이면은 병기를 더 낮게 하고, 왜냐하면 치료율이 예후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담배를 얼마나 폈느냐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게 아마 결국은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실 구조로 논의가 가야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두경부암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치료 결정 과정은 주로는 의사들이 대단히 고도의 이 결정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치료 과정이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금은 주 얘기가 완치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재발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원격 전이가 있어서 폐나 뭐 뼈나 이런 데 전이가 있어서 이런 전이성 두경부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전이성일 때 별로 없죠. 여기도 표준 치료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요즘에 뭐 표적 치료 한 가지 정도 있지만 그다지 그것도 그렇게 효능과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어서 기본적으로 항암제죠. 이제 전이성이 됐다는 거는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현실적으로 간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신 전이가 되는 경우는 전신 항암요법을 쓰게 되고요. 어비툭스가 뭐
세투시막? 네, 세툭시맙. 그래서 표적 치료제 이런 게 있어서 항암제 기존 A 플러스 B의 조합에다가 이제 그런 세툭시맙 같은 거를 추가하면 그래도 약간의 반응이 올라가는 효능 효과가 있어서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경제적 한계가 조금 급여가 아직 있기도 안 하고요. 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암제. 예. 이 두경부암은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두 가지 정도 약이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1차, 2차 약을 실패하면은 쓸 수 있는 약이 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예상 생존 기간이 여명이 그렇게 길지 않는 1년 미만으로 보고 있으니까 길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의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좀 힘들더라도 네. 적극적인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에 관련돼서 이제 이게 폐암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는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아직 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어떤 근거 자료가 부족한 편이라서 앞으로 좀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써보는 정도, 예, 네. 사용해보는 정도. 두경부암은 재발하지 않도록 초반에 힘들더라도 열심히 치료하는 게 좋은데 치료 과정이 뭐가 제일 환자들이 힘들어 하시나요? 못 먹는 게 네. 제일 크지 않나. 그쵸. 삼킬 때마다 아프고. 맞아요. 먹고 마시는 딱 그 대문의 네. 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도 편도가 엄청 심하게 부어도 며칠간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원 와서 못 먹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의 두 달, 세 달을. 예, 네. 입에다가 방사선을 쬐니까 그 부위가 편도염보다는 훨씬 더 큰 손상을 받게 돼서 아마 삼키거나 이런 데 큰 문제가 돼서 아마 평균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뭐 거의 10kg 정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흔하기 빠지시죠. 때문에 네. 엄청 환자로서는 먹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방사선 식도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게 방사선 그러니까 식도염. 식도까지는 안 식도까지 하는 경우도 내려가더라도, 있지만 이제 네. 이쪽 부위 입안에 네. 네. 그러니까 점막염. 점막염. 네, 방사- 점막염. 네, 그래서 근데 항암제 때문에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 때문에도 그렇고 정막염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에 대한 약이 실제로는 많지 않아서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문제죠. 보통 그러면 저는 솔직히 환자한테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를 잘 견뎌야 우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라 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지로라도 이 치료를 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초반에 일단 치료 시작할 때 한 3, 4주 정도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방사선 할 때. 한 5주, 6주가 고비니까 3, 4주 사이에 좀 체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드시라고 어떻게든 좀 많이 드시게 하려고 처음에 하고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만약에 아예 이분은 연세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잘 먹거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체중이 되게 많이 빠져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가 중간에 중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쪽 위쪽으로 관을 넣어서 그쪽으로 시기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득을 해서 그걸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근거는 특히 이 외국처럼 입원료가 비싼 나라에서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끝내는 비율이 70% 정도밖에 우리가 계획했던 밖에 안 된다는 보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힘드시면은 입원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끝까지 하려고 우리 한국 그 의사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대부분 마무리 지어주는 편인데 미국 데이터들 보면은 정말 입원료 때문에 엄두를 못 내니까 그냥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30%가 넘으니까 우리가 임상연구 세팅에서 30%가 넘으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어려운 치료인데 각오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잘하면 엄청 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노력해달라. 나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자.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맨날 뭐 힘들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끝까지 잘 하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뭐 억지로 끌고 가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억지로 끌고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네. 일단 이 환자분이 좀 힘들죠.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분, 술, 담배 엄청 노출되신 짱짱하신 분들 이제 그런 환자분이 좀 많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암을 보면서 이렇게 부작용 얘기를 많이 하는 타이밍이 없어요. 모든 치료 중에 가장 어렵다고 지금 대부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대문의 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서 그래서 패턴도 담배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폐 기능도 별로 안 좋으시고 뭔가 그러니까 기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도 거의 다 빼빼 마르신 분이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체중을 한 7, 8kg, 10kg까지도 떨어질 거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 가시 하나만 걸려도 너무 아픈데 거기에 화상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3달 이상 간다고 보면 이건 정말 사람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진통제로 조절하고 또 이런 단기에 급성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치료를 종결해도 합병증이 많잖아요. 치아 다 건사 안 되죠. 뭐 여기 너무 뻣뻣해지지, 침 안 나오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치료인데 잘 하셔야 된다고 일단 정보를 많이 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진짜로 환자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되게 네, 어려운 암 진짜,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끊느냐 못 끊느냐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경부암에서 항암방사선 치료할 때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는 사람과 담배를 끊은 사람, 아예 담배를 안 폈던 사람의 그 장기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뭐 20-30% 이상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중간에 항암 치료할 때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이거 뭐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담배도 못 피게 하냐고 뭐라고 하는데 담배 끊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도 끝까지 피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 암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분들의 고통은 이해는 돼요. 뭐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담배도 못 피게 하니 이거 나보고 이렇게 사느니 죽으라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 담배는 다 끊는데. 담배 끝까지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꽤 있어요. 네. 보면 재발하시는 분은 저는 담배 피는 분들이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담배 피는 분은 재발을 더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재발하셨던 그런 분들 느낌이에요. 중에 그런 느낌이야. 반 이상은 담배 펴서 계속 펴가지고 담배를 못 끊어서 끝나고 나서 못 끊어서 그런 분들이 맞아요. 반 이상인 것 그런 같아요. 것 근데 같아요. 결국은 근데 저기 재발일 수도 있지만 2차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술이나 담배 계속 담배만 말씀하시는데 술과 담배 모두 이 에어로 다이제스티브 그러니까 먹고 공기와 음식이 내려간 루트는 술 담배는 적이에요. 적군이라고. 그러니까는 담배가 주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편도의 바람 기전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 후두에 생기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차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네. 다른 문제인데 네. 이제 2차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두경부암 이외에 식도암, 폐암에 그렇죠.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암 하나 걸려서 이게 완치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암이 생기고 이런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되시는 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차로 폐암으로 진단되시는 분, 식도암으로 진단되시는 분, 초반에 두경부암과 식도암이 같이 있는 분 이런 분들 상당히 맞아요. 많은데 이제 그게 고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여러 점막에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 먼저 암이 됐고 요거는 시간차를 두고. 1년 네. 후에 암이 되는 돌연변이가 진행이 좀 늦게 진행된 그런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담배를 끊는 작업, 그 다음에 계속 특히 담배에 의해서 두경부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기 위한 노력, 뭐 담배 끊는 작업은 그런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어쨌든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뭐 누군가 질문이 오면 더 부작용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과정이 어떨 것 같다 이런 얘기는 그것만 갖고도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든 두경부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나 이메일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술을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몇 번을 안 먹어야 끊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담배는 정말 끊어야 됩니다. 두경부하면서. 모든 암이 다 그렇죠. 모든 암이. 그렇죠. 담배는 뭐 백해무익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